수많은 액션 영화에서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빌딩 옥상에서 추격을 피하던 주인공이 끝내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집니다. 순간 거대한 수조나 강 위로 몸이 떨어지며 거대한 물보라가 터져 오르죠. 그리고 그는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다행히 물이었으니까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높은 곳에서 물에 떨어지는 건 정말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믿음의 진실을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고체 표면에 떨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단단한 표면은 당신의 몸이 닿는 순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즉각적인 운동량 변화를 의미하죠.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충격력은 운동량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값과 같아요. 시간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 충격력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반면 물이라는 액체는 어떨까요? 물 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당신이 물에 떨어지면 물 분자들이 밀려나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감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는 의미예요. 같은 충격력 공식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물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이거든요.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면 물도 고체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물의 점성과 관련이 있어요. 고속으로 물에 충돌하면 물 분자들이 충분히 빨리 비켜나지 못하게 되죠. 마치 두꺼운 시럽에 빠른 속도로 손을 집어넣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과학자들은 이를 표면 장력 효과라고 부릅니다. 충분히 높은 속도에서는 물의 표면 장력이 마치 얇은 막처럼 작용해서 엄청난 저항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때 물은 정말로 콘크리트에 가까운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높이부터 위험해질까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나와요. 먼저 땅에 떨어지는 경우의 통계부터 보죠. 의학 연구에 따르면 15m 높이에서 단단한 표면에 떨어질 때 사망률이 50%이라고 합니다. 25m를 넘어가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물에 떨어지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1973년 미국과 호주에서 진행된 공동 연구에서는 물에 떨어질 때 50% 생존율을 보이는 높이가 33.5m라고 발표했어요. 이는 약 11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착지 자세예요. 전문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연필 다이빙 자세를 아시나요? 몸을 완전히 수직으로 세우고 발부터 물에 들어가는 방식이죠.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수직 자세로 들어가면 물과 접촉하는 신체 표면적이 최소화됩니다. 적은 표면적은 적은 저항을 의미하고 이는 물을 더 쉽게 가르며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수평으로 떨어지면 어떨까요? 등이나 배 전체가 동시에 물에 닿게 되면서 엄청난 표면적이 한 번에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15년 브라질의 전문 다이버 라소 샬라는 58.8m, 즉 193피트 높이에서 물에 뛰어내려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는 연필 다이빙 자세를 사용했고 시속 123km의 속도로 물에 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했죠. 하지만 이는 극도로 통제된 상황에서의 이야기예요. 샬라의 점프를 위해 착수 지점의 물에는 특별한 공기 주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물속에 미세한 기포들을 만들어내어 물의 밀도를 낮추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라는 착지 지점을 약간 벗어나면서 다리와 엉덩이에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이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고도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2022년 코넬 대학교에서 진행된 최신 연구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연구진들은 인체 모델을 사용해서 다양한 높이와 자세에서의 충격력을 시뮬레이션했어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발부터 수직으로 들어가는 경우 약 15m까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대략 4마이 5층 건물 높이죠. 손부터 들어가는 다이빙 자세로는 12m, 즉 3대 삿김내 높이까지 안전해요. 가장 위험한 것은 역시 수평 자세로 떨어지는 경우였습니다. 배나 등부터 물에 닿는 경우 8m,
즉, 이 SC 3층 높이에서도 심각한 부상 위험이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충격이 분산되는 방식 때문이에요. 수직 자세에서는 충격이 발과 다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달되지만 수평 자세에서는 가슴, 복부 등 전체에 동시에 충격이 가해지거든요. 특히 위험한 것은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목과 척추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다이빙 사고가 이런 잘못된 자세 때문에 발생해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물의 깊이예요. 아무리 완벽한 자세로 떨어져도 물이 충분히 깊지 않으면 바닥에 부딪힐 위험이 있거든요.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높이에 따른 침투 깊이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3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약 3.1m 깊이까지 들어가고 10m에서는 3.5m 깊이까지 침투한다고 해요. 놀랍게도 60m 높이에서 떨어져도 약 5m 정도만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물의 저항력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물속에서 낙하산이 펼쳐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죠. 전문 다이빙 경기에서는 20m 높이의 점프를 위해 최소 5m 깊이의 풀을 요구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절대 최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높이가 극도로 높아지면 어떤 자세를 취해도 생존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이죠. 70m, 즉 225피트 높이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높이에서는 물에 닿을 때 시속 75마일, 즉 시속 120km의 속도에 도달해요. 이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벽에 정면 충돌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거든요. 이 높이에서의 생존율은 고작 2% 정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살아남는 2%도 대부분 물에 충돌하는 순간 의식을 잃게 되죠.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흥미롭게도 1965년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속도나 높이보다 신체 자세가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거든요. 연구진들은 낮은 속도에서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했지만 매우 높은 속도에서도 경미한 부상만 입거나 아예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물리학적으로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요. 실제 사고 사례들을 보면 이를 더욱 실감할 수 있어요. 1987년 올림픽 다이버 올리비아 파브라는 54m 높이에서 더블 백플립을 시도하다가 잘못된 자세로 착수했어요. 결과는 척추 골절이었습니다. 전문 다이버임에도 불구하고 자세 하나 잘못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거죠. 2024년에는 숙련된 스턴트맨 케빈 카와티가 22m 높이에서 트리플 플립을 시도하다가 등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폐 손상과 고막 파열을 입었어요. 22m면 그리 높지 않은 높이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높이보다도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적으로 수직 자세를 유지하세요.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다리를 곧게 펴고 팔은 몸에 바짝 붙이는 거예요. 마치 연필처럼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턱을 가슴에 붙여서 목을 보호하세요. 목 부상은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세 번째, 가능하다면 물의 깊이를 확인하세요. 최소 5m 이상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 물에 들어간 후에는 최대한 빨리 수면으로 올라오세요.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겠죠.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이래요. 물에 떨어지는 것이 콘크리트에 떨어지는 것만큼 아프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충분히 높은 곳에서 잘못된 자세로 떨어진다면 정말로 콘크리트만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절한 높이에서 올바른 자세로 떨어진다면 물은 여전히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해요. 15m 이하에서 수직 자세로 떨어진다면 큰 부상 없이 헤엄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30m를 넘어가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70m를 넘어가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물의 물리학적 한계 때문이거든요. 결국 영화나 게임에서 보는 장면들은 어느 정도 과장된 면이 있지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모든 것은 극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과학적 지식은 이해를 위한 것이지 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요. 물리학은 때로는 직관과 다른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도 그런 사례 중 하나죠. 단순해 보이는 질문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하고 흥미로운 과학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이런 지식은 순수한 호기심과 학습의 차원에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